경매스쿨 현미경의 염희입니다. 치유입니다. 치유님 오늘 배경이 엄청 좋죠? 좋긴 한데 저만큼을 기계를 돌리려면 몇 시간을 돌려야 돼? 이거 치유님 땅이잖아요. 내 땅 아니야. 아주 로터리를 이쁘게 쳐놨는데 오늘 왜 이 배경으로 해놨느냐,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. 아 그래. 아마 농지연금 질문이 제일 많을 거야. 그렇죠. 저희 채널에서 그래도 제일 핫한 부분이 농지연금이다 보니까 농지연금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,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농지연금 질문할 때 꼭 그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.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요. 만약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. 그만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가정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저희 채널을 보시면 농지연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가 얘기할 건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차곡차곡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. 또 그렇긴 하지만 초보자들이 그래도 내가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꼭 좀 알아야 될 거.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그 다음 질문이 좀 쓸모가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. 그렇죠.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다. 이렇게. 그렇지. 하나를 답해주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끝이 없죠. 왜냐면 솔직히 이 농지연금 강의만 저희가 해도 2, 3주는 하잖아요. 한 10시간 정도는 하잖아요. 강의만 해도. 이것을 알면 또 저것도 알아야 되고, 또 저것을 알면 또 이 부분도 또 건드려야 되고,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그 세 가지, 오늘 세 가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인적 요소입니다. 인적 요소. 농지연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면, 하나는 인적 요소.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업인이야. 농업인에게만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. 인적 요소로 무조건 농업인이 돼야 돼. 그런데 이 농업인이 되는 것과 영농경력 5년을 쌓는 것을 동일시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. 여기에 우리가 또 여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제촌 자경이 들어가기도 하고 3,700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들어가. 자신이 많이 들었던 용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농지연금의 가장 큰 틀은 내가 농업인인지 아닌지, 그리고 내가 영농경력 5년이 쌓여 있는지 아닌지,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지. 그렇죠.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내가 인적 요소를 채워야 되는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은 농업인, 그리고 만 60세 이상, 또 거기에 더해서 영농경력 5년이에요. 그래서 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지. 그래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, 오늘은 농지연금 세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농업인과 영농경력 5년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 농지연금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농업인이라고 영농경력 5년이 짜여지는 건데,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헷갈리셔 하시는 분이 있어. 여기에 이 부분이 반드시 농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. 이 농지가 필요한 부분은 농지연금의 물적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적 요소에서는 농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잊지 마십시오. 자꾸 보태게 되는데 저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. 공무원도 농업인 되고요. 대기업 다니셔도 농업인이 되고요. 자영업도 되고요. 연봉 1억을 받으셔도 되고요. 3,700 이상을 받으셔도 되고요. 그렇지. 이 3,700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는 농업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네, 소득과 관련 없습니다. 이 농업인하고는. 물론 이제 농업인으로서 어떤 정부의 혜택, 뭐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또 직불금이라든가 또 요새 농민수당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3,700에 관련이 있지만, 우리는 지금 오늘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농지연금 할 때
영농 경력 5년에 해당하는 이 농업인과 소득과 직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, 이 부분이. 그렇지. 자, 두 번째 요소는 물적 요소예요. 당연히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지연금에 필요한 담보 농지가 필요해요. 이 담보 농지를 우리는 물적 요소라고 부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담보 농지가 대지도 안 되고 잡종지도 안 되고 제일 많이 물어보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목은 임야예요. 이것도 안 되고 오로지 되는 것은 전, 닭, 과수원. 이 세 가지만 농지로 봐줍니다. 자, 그리고 농지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소유한 지가 2년이 넘어야만 농지연금용 담보 농지로서 신청 자격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년에 샀는데 올해 농지연금 가입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유언비어도 있습니다.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농지는 농지연금 안 된다는데요. 유튜브에서 봤는데요.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농지도 이 조건, 2년 이상 보유를 한 후에 농지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농지연금에 들어가는 이 물적 요소, 농지연금용 농지는 대출을 실행시키면 안 되죠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요즘 농지에 대출 없는 농지가 얼마나 있어? 그렇죠. 거의 다 농지에 대출이 실행이 되어 있어요. 실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연금용 담보농지로 받아줄 수 없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이 농지에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이 농지의 30% 이내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 받아줍니다. 물론 그만큼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70%에 대한 평가액을 가지고 농지연금이 나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농지도 부부간의 소유는 괜찮아요. 부부간의 공동 소유는 괜찮지만 형제라든가 또는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오로지 부부간만.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그러면 나는 물적 요소를 먼저 채워야 되나요? 아니면 인적 요소를 먼저 채워야 되나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개인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농업인이 일단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기왕 농업인이 되는 거 농지를 구입을 해서 그 땅으로 내가 농업인도 되고 그 땅으로 농지연금도 신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가이드를 딱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지금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연령보다 좀 많이 젊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인적 요소에 치중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내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물적 요소에 치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담보평가입니다. 담보평가. 담보평가라는 거는 그 담보의 농지를 평가하는 그 금액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이거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시지가의 100%, 하나는 감정가의 90%. 이 둘 중에서 연금 신청자가 토지 주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물어봐.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? 해봐야 알죠. 그렇지. 우리가 그걸 함부로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해보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90%가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무조건 감정평가가 낫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토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. 감정평가의 90%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는 토지가 있고 아니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토지도 있고 반대로 공시지가가 오히려 높은 토지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농지연금을 계산할 때 웬만하면 거의 공시지가로 하거든. 그렇죠. 그게 왜냐하면 보수적이니까. 그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선정을 하는 것을 그냥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판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
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게 아무리 공시지가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도시 지역에 조금 가까우면 그래도 감정평가가 좀 낮더라고. 또 그리고 너무나 거래 사례가 없었던 그런 농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거기에서는 또 낮더라고. 물론 이런 유불리를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농지연금 신청할 그 무렵에 계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. 그리고 꼭 농지연금을 60세에 딱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조금 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좀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을 몰아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